3.1혁명 106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저희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제헌절, 제헌절과 헌법의 의미에 대해서 했었죠. 그리고 제헌절이 이제 다시금 공휴일로 지정되고, 제헌절이 왜 중요하다 그랬죠? 헌법이 공표한 날인데, 그렇죠? 근데 왜 중요하다고? 헌법이라는 게 우리 국가 구성원들이 약속한 최고의 약속이죠. 우리 다 국민이 한. 그래서 그게 있어야 그 밑에 권력기들이 생겨요. 권력들이. 근데 왜 헌법이 그 제헌절이 왜 안 쉬는 날이 되었죠? 그렇죠. 공휴일이 많다고. 이제 다시 아마 내년부터 쉬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은요, 고구마 제로. 재밌는 거예요, 오늘도. 재밌는 거. 자, 공룡 멸종과 우리. 여러분, 공룡 좋아하십니까? 왠지 별로죠, 그렇죠? 근데 애들은 기가 막히게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하고 다 외워요, 공룡을. 자, 그 이야기 해볼게요. 먼저요, 공룡 상목에 속하는 고대 파충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학술적으로는 익룡, 어룡, 수장룡은 공룡이 아닌 걸로 봐요. 육상 공룡만 우리는 보통 다 공룡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확히 학문적으로는 육상 공룡만을 이야기합니다. 종이 달라요. 하지만 우리 다 그냥 공룡이라 그래요. 그래서 공룡 하면 무서운 용입니다. 한자로. 공자가 공포할 때 공자예요. 무서운 용. 그리고 데이노사우루스, 이거는 그 학명이에요. 그리스어, 헬라어. 즉 이거를 여기서 영어 디노사우루스가 온 거예요. 이거는 무서운 도마뱀. 즉 동양이든 서양이든 공룡이 무섭다고 인식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무섭다고 인식하죠, 공룡을? 자, 근데 여러분, 이따가 반전이 있어요. 이따가 보세요. 생긴 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공룡은요, 몸 길이 26cm, 몸무게 160g. 여러분, 삼계탕 속에 들어있는 닭 있죠? 그만하다고요. 제일 작은 공룡이 진짜로 요만해요. 꼬리 깃털이 있고. 에피덱시프레틱스라는 공룡인데요, 이건 공룡인데 삼계탕에는 연계만 하다고요. 실제 사람 비율을 보면 이렇게 해요. 사람 발목도 안 와요. 딱 꽁처럼 생겼죠, 진짜. 이 공룡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공룡, 몸 길이 40m에 80톤. 자, 아르헨티노사우루스. 우리 보통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아르헨티나에서 발굴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르헨티노사우루스. 얘는 근데 다행히 초식 공룡이에요, 초식. 자, 사람이 100m로 지나가요. 그래서 몸 길이 40m, 높이는 대충 20m. 한 7층 높이 됩니다. 7층 높이. 되게 다양합니다. 이 공룡들이 되게 다양했고요. 근데 우리는 맨날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왜 그러냐? 쥬라기 월드 때문에 그래요. 그 영화 때문에. 활동 시기는 중생대입니다. 트라이아스기부터 백악기까지. 이런 거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죠. 왜요? 왜 안 좋아하십니까? 외워야 되니까요. 말도 이상해. 외워야 되니까. 그렇죠? 어렵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물론 오늘 이걸 가르칠 생각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되게 좋아하지만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중생대가 언제냐를 알아보셔야 돼요. 지구연대 분류표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말이 하나 나와요. 누대. 들어보셨습니까? 누대. 옛날에 제가 했어요. 태이아 이론 할 때 했어요. 누대가 뭐냐면요, 억것과 비슷한 의미로 지질시대 분류 가장 상위 카테고리 1, 2년이 10억 년. 1, 2년이 1누대예요. 10억 년이죠. 10억 년. 10억 년을 1누대라 그래요. 그래서 이 누대를 지금 분류해보면 49억 년 전부터 38억 년 전까지를 명왕누대라고 합니다. 명왕누대. 이거 몰라도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시생누대, 원생누대, 현생누대가 이렇게 있는데, 이 명왕누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가이아와 테이아가 충돌해서 두 개가 충돌했다 떨어졌다 그랬죠. 큰 놈이 뭐가 돼요? 지구. 작은 놈이?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잘하셨어요. 네.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명왕누대, 시생누대, 원생누대를 합해서 이제 우리가 아는 단어 하나 나옵니다. 선캄브리아대. 들어보셨죠? 선캄브리아대. 이건 들어보셨어야 합니다. 중학교 과학책에 나와요. 이거 모르시면 이상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예, 그때 조르신 거야. 예. 선캄브리아는 들어보셨죠? 예, 지금 대답이 지금 예, 괜찮아요, 괜찮아. 네,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때는 생명체가 있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현생 누대가 중요합니다. 현생 누대가 5억 4천만 년 전부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누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45억 년 전, 뭐 5억 4천만 년, 6,600만 년 감이 안 오죠? 제가 꿀팁을 드립니다. 년이죠, 년. 몇 년, 년을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돈의 단위 원으로 바꾸세요. 원. 자, 지구는 45억 원 먼저 지어졌어요. 45억 원 느낌이 어때요? 굉장히 크죠. 그리고 공룡은 6,600만 원 전에 멸망했대요. 이해되시죠? 이제 공룡이 훨씬 더 크게, 아니 지구 생기기 훨씬 더 길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돈의 단위로 환산하면 조금 이해하기 편해요. 그럼 질문합니다. 인류 탄생은 언제라고요? 구석기 시대 시작.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언제 시작했다고요? 300만 년. 300만 년. 그때부터 구석기 시작이에요. 그러면 300만 년 원으로 환산해봐요. 300만 원. 이건 만만하죠, 여러분. 여러분 한 달 열심히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잖아. 300만 년 전. 자, 그러면 공룡이 멸종한 6,600만 년 전. 어떻습니까? 여러분 1, 2년 연봉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조금 감이 오시죠? 자, 그러면요 농사를 짓기 시작한 신석기 시대는 언제부터입니까? 대략 15,000년 전이에요. 15,000원. 여러분 시급이에요. 그게 신석기 시대라고요. 예.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렇게 원으로 환산하시면 우리나라 분들 이해가 빠르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고생대는 삼엽충 들어보셨죠? 삼엽충. 아, 잊어버리셔도 돼요. 중생대가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예요. 이때가 바로 공룡의 최절정기. 그럼 보세요. 2억 5천만 년 전부터 6,600만 년, 대충 1억 9천, 2억이라고 합시다. 2억 년 동안 지구를 지배했던 공룡이에요. 자, 인간이요. 인간. 구석기대가 언제부터라고요? 300만 년 전. 자, 300만 원. 우리가 인간이 지구를 지배한 건 300만 원만큼의 길이, 이 시간이에요. 근데 공룡은요? 2억 원. 300만 원과 2억 원의 차이가 이해되십니까? 근데 인간은 지금 멸종했습니까? 그렇죠. 공룡은요. 아니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왜 멸종해 갑자기? 이렇게 2억이요 여러분. 여러분 2억 있어요? 예, 2억 현찰로 쌓아놓으면 대단할걸요. 예, 그만큼 오랫동안 살았던 공룡이 갑자기 멸종해. 자, 여러분 들은 거 말씀해 보세요. 왜 멸종했습니까? 공룡. 뭐 빙하 또? 안 들어보셨어요? 관심 없어요? 기후 뭐 다 비슷한 말이죠. 운석 좋아요. 자, 그 이야기 할 겁니다. 백악기 대멸종이라고 해요. 이거를요. 6,600만 년 전 지름 10km의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합니다. 여러분 지름 10km요. 지구를 때려버렸어요.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45억 배. 히로시마 같은 도시 45억 개가 순간에 없어진다고. 어마어마한 충격량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2004년도에 인도양 해일 쓰나미 기억나세요? 그래서 뭐 되게 많이 죽었잖아요. 그때 23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 그런데 그거보다 3만 배 큰 해일이 지구에 일어났어요. 3만 배 큰 해일. 그래서 전 지구에 이렇게 완전히 이거는 10km짜리 소행성이 충돌했다는 건 지구적 사건이에요. 지구적.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게 또 어딘지 밝혀냈어요. 미국 밑에 어디? 미국 막 바로 밑에 치킨. 멕시코. 멕시칸이 그 멕시코라는 소리예요. 멕시카 치킨은 멕시코. 멕시코에 유카탄 반도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유카탄 반도. 여기 제가 동그랗게 표시해놨죠. 실제 이만한 운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해양
해양 지각을 지금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한 대 크게 맞았죠. 지금 보이시죠? 이게 지름 약 180km, 깊이 60km의 충돌구, 운석 딱 크레이터가 충돌이 됐습니다. 달에 있는 곰보 자국 있잖아요. 그런 거 지름 180km짜리가 생겼다고요. 여러분 180km면요 여기서 대전이에요. 여기서 대전만한 크기의 분화구가 생겼다고요. 운석 맞은 자국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근데 이게요 우리나라에도 5만 년 전에 이렇게 한 대 맞은 데가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의 어딘지? 바로 합천 초계분지라. 여기 분지죠, 분지. 분지가 뭡니까?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을 분지라고 하죠. 여기 이 안에가 초계읍이에요. 초계분지라고 불렀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조사해 봤더니 이 밑에가 다 운석 파편 같은 게 보이고 운석에 맞은 자국이 났어요. 즉 이게 7km인데요. 7km짜리 크레이터라는 소리예요. 운석 충돌구. 이해되시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구석기인들이 다 도망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왜냐? 이게 히로시마의 1, 2만 배거든요. 어마어마한 충격량이에요. 자, 그리고요. 전 세계 바다가 10에서 100m 쓰나미. 여러분 지난번 일본에 쓰나미 난 거 보셨습니까? 물 밀고 들어오는 거? 그 높이가 불과 2m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전 세계에 10에서 100m 쓰나미. 전 세계 바다가 요동쳤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지구 자전축이 흔들렸어요. 이때. 지축이. 그리고 멘틀 대류 있죠. 지각 밑에 멘틀. 대류가 교란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자, 간단하게 운석이 지구 뒤통수에 맞았어요. 그랬더니 앞으로 뭐가 나가겠습니까? 화산이 폭발합니다. 인도 데칸 트랩이 폭발합니다. 인도에 보면 데칸 고원이라고 있죠. 있어요. 히말라야 근처에 있어요. 근데 거기가 운석 맞은 반대편이거든요. 충격량으로 거기에 화산이 폭발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화산이 한라산의 200만 배입니다. 한라산 폭발 하나로 제주도가 생겼죠. 제주도 200만 개가 생길 양의 용암이 나온 거라고요. 미세먼지로 전 세계에 20년 이상 핵겨울이 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 핵폭탄이 폭발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열과 방사능도 문제지만 핵폭탄이 뻥 터지면서 지상에 있는 먼지들을 확 끌어올려요. 그래서 대기를 덮어요. 태양빛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핵전쟁이 무서운 게 지구상에 있는 핵을 다 터뜨리잖아요. 그럼 지구상에 몇 년간 겨울이 온대요. 햇빛이 못 들어온대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발해가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백두산 폭발이라고 생각해요. 백두산 폭발하는 끝이 아니라 폭발하면 그 연기나 이 미세먼지들이 태양빛을 가려서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딥 임팩트 소행설에 10km짜리 충돌하고 뭐 데칸 고원이 200만 배가 터지고 전 지구에 화산재가 뜬 거예요. 태양빛이 안 들어와요. 20년 이상 핵겨울이 왔습니다. 식물들 다 말라 죽겠죠. 초식동물들요. 다 죽겠죠. 이때 공룡이 멸종합니다. 공룡 포함 지구 전체 생물종의 75%가 멸종했습니다. 누가 살아남았을까요? 하늘 나는 애들, 물속에 있는 애들, 바위 틈 동굴에 사는 애들, 땅속 깊이 사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 빼고 나머지 다 죽어요. 다 멸망했어요. 이게 공룡의 멸망입니다. 자, 공룡이 멸종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자, 생물량의 공백기가 옵니다. 즉 지구를 뒤덮던 2억 년간 뒤덮던 공룡이 싹 사라졌잖아요. 한순간에. 그 이제 핵겨울이 사라져. 미세먼지가 가라앉아. 그 다음에 해가 떠요. 식물들 어떻게든 살아남겠죠. 그 다음에 생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 빈틈을 메운 게 누굴까요? 포유류. 아주 작은 포유류.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룡 시대에 즉 중생대에 포유류가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쥐 같은 애들. 뭐 하며 살았냐? 공룡 알게 먹고 살았어요. 공룡 알게 먹고 공룡 잘 때 발바닥 갉아먹고 살았어요. 그러고 살다가 그러니까 걔네들에게 공룡은 어때요? 공포죠. 걸리면 죽어요. 공포예요.
그 유전자가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뱀 싫어하잖아요. 파충류 싫어하잖아요.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 포유류가 살아남은 공룡은 여러분 조류로 진화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 할게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벨로시랩터, 이게 주라기 공원의 영화에 나왔던 랩터라는 거는 육식 공룡을 이야기하고요, 벨로시라는 건 되게 빠르다는 소리예요. 엄청나게 빠르게 뛰어다니는 사람 잡아먹는 애들. 우리 보통 이런 공룡들 많이 보셨죠? 이게 오류입니다. 이게 왜냐면 그냥 그 당시에 악어, 그 당시에 뭐 이런 파충류 보고 그대로 비슷하게 복원한 거예요. 현대 공룡을 복원한 그림이 이겁니다.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깃털이 있죠. 깃털이 있죠. 현대 공룡 학자들 보면요, 모든 공룡의 깃털이 있진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많은 비율로 공룡들에게 깃털이 발견됩니다. 공룡들한테서. 공룡 피부 조직이 가끔 화석적으로 발견되어 있거든요. 깃털이 발견됩니다. 자, 이제 이거 보니까 공룡이 새로 진화했다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치킨 좋아하십니까? 뭐 한 달에 뭐 한두 번 뜯잖아요. 걔가 바로 공룡의 후손입니다. 날아다니는 까치가 공룡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공룡이 멸종됐다라는 말은 좀 틀린 말이에요. 조류로 살아남았어요. 공룡이 조류로 살아남았어요. 자, 그리고요, 육상에는 소형 포유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소형 포유류들이 이제 무서운 공룡이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양한 포유류 종으로 해서 우리까지 왔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거는 지금까지 이야기는요, 공룡의 멸종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하수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자, 근데 간단하게 왜 망했죠? 그러면 소행성 충돌과 데칸공원 폭발로 인한 기후변화예요. 기후변화. 자, 공룡 이 시대의 기후변화율이 있죠. 이때 변화율이 지금 우리 기후변화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때를 100이라고 치면 우리가 지금 이미 이 지금 기후변화가 4나 5%랍니다. 공룡이 멸망했을 당시에 그 기후변화율의 5%에 해당한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더 알기 쉽게. 산업혁명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산업혁명 18세기라고 그러죠, 보통. 1700년대 후반이에요. 지금 200년 정도, 200년 좀 더 지났어요. 그래서 1700년도부터 1950년대까지 그 200년 동안 배출한 이산화탄소량보다 최근 50년간 배출한 이산화탄소량이 훨씬 더 많아요. 기후 변화가 점점 급격해집니다. 즉 간단하게, 그래서 이 고생물 학자들은 지금 시대를 뭐라고 하느냐? 6차 대멸종의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이 그래요. 이미 멸종하고 있다고. 이미.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귤 있죠, 귤. 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어디예요? 제주도. 내륙에서 난 지 오래됐습니다. 내륙에서 귤을 생산한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추운 데 잘 사는 소나무 있죠. 소나무가 저 밑에 지방에 못 살기 시작했어요. 기후가 변화하고 있다고, 그만큼. 자, 어종석 집사님 환경교육 강사시죠. 공룡이 멸종해서 2억 년 동안 살았던 그 공룡이. 근데 그 당시 기후 변화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스스로 이야기한 것 때문에 기후가 변화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느냐, 간단하게 공룡은요, 외부의 충격, 소행성 예측하지 못했어요. 이거 예측이 안 되죠. 공룡이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그리고 내부의 급격스러운 구조적 변화, 데칸공원 폭발, 이건 예측이 안 돼요. 예측이 안 되는 급격스러운 충격으로 해서 멸종했죠. 20년 만에. 2억 년 동안 지내왔던 놈들이.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인구가 이미 줄어들기 시작한 거 아십니까? 예, 10년 넘었어요. 잘 보면요, 얼마 전에 큰 교회 압수수색 당한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독교에 대한 모욕입니까? 거룩한 성전에 대한 모독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인문학 강의 시간에 웬만하면 종교기는 안 합니다만 예수님도 성전을 뒤엎으신 거 아시죠? 예.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을 뒤엎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신 걸 생각합니다. 교회 스스로 자정을 못하니까 교회 스스로 공룡처럼 커졌어요. 우리 교회들이.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어요? 교인 수 많아져요. 그랬더니 간단하게 고인물이 되어버렸어요. 공룡이 멸종한 이유는요, 인간처럼 자각하거나 대비를 못해서거든요. 그 환경이 변화될 것을 2억 년 동안 대비하지 못해서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교회가 망할 걸 대비하지 못해요. 그리고 뭐 압수수색 왔다고 요동을 떨어요. 제가 보기엔 100번은 더 봐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공룡시대에 살아남은 포유류들 있죠. 왜 살아남은 줄 아십니까? 몸집이 작아서예요. 몸집이 작으니까 굴투미든 발전에 살고요. 내 몸에 필요한 에너지 열량이 적어요. 조금만 먹어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공룡 멸종 이야기를 쭉 준비하면서 원래 환경 쪽을 제가 하려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위험하다고. 어차피 멸종기다고 지금도. 근데 저는 이번에 압수수색 당하고 뭐 그런 거 보면서 우리 교회가 멸종할 수 있겠구나. 교회 멸종기구나. 이렇게 외부 충격이 오고 여러분 교회 내부에 썩은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모습들 보면. 이런 것들 보면서 지금 마지막이다. 정신 차려야겠구나. 교회가 공룡처럼 덩치를 키울 게 아니라 작고 컴팩트하게, 그리고 우리끼리 단단하게. 지금 핵겨울 같은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합니까? 우리나라 특히 대형 교회들이, 특히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오히려 여러분은 그들의 설교를 한번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전 가끔 듣는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아요. 정치 얘기를 스스럼없이 하고요. 정의가 없어요. 정의가. 그들의 설교에는 정의도 없고 국민도 없고 거룩도 없어요. 망해가는 공룡들 같아요. 제가 인문학 강의 준비하면서 공룡들 이렇게 허무하게 망하는 거 보고 우리 교회들도 허무하게 망해가겠구나. 이미 핵겨울이 시작됐구나 를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저희가 사이즈 키우는 거에 강조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막 사람 많아지고 막 100명, 200명. 제가 지금 11년 차인데 그런 거 한 번도 얘기 안 하잖아요. 전도해라,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저 오늘 간만에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그 관호 친구분, 관호 보고 데려오라고 한 적 없어요. 저 관호 보고 사람 데려와, 친구 데려와. 저는 11년 동안 그렇게 설교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핵겨울에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인간은 언제 멸종할까요? 다시요. 소행성 충돌하면 인간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이 이거 시뮬레이션 했어요. 요때의 똑같은 충격량, 똑같은 데칸공원의 폭발, 전 세계의 10에서 100m 쓰나미. 그래서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 살아남을 수는 있대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우주 정거장에 있는 우주인들, 극단적으로. 그리고 뭐 지금도 지하 800m 밑에서 연구한 연구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전 인류의 한 95%가 멸망하겠지만 극히 극소중에 살아남을 수 있을 거래요. 그래서 만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만든 게 남극에 씨앗 기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씨앗 은행을 만들어 놨어요. 전 세계가 빙하가 덮이고 화산 폭발해도 버틸 수 있는 씨앗 은행들을. 이해되십니까? 즉 이렇게 딥 임팩트가 와도 인류의 5% 정도밖에 못 살아남을 정도가 돼도 그들이 다시 농사를 지으라고 씨앗 은행은 전 세계에 살아남았어요. 이렇게 인류는 살아남을 궁리를 해요. 우리 교회는요? 어떻게 살아남을 궁리합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가 전도 먹고도 그게 아니라 생존을 생각해야 돼, 생존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래오래 같이 생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씨앗 은행을 남겨놔야 해요. 2세대를 키워야 돼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은 편이에요.
오늘 희한하게 다 빠졌는데 그 청년들을 그래서 가끔씩 날개 없는 천사분들 청년들에게 막 도와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도 씨앗의 내용을 만들어 놔야 되고요. 복음의 씨앗을 심어 넣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많이 쉽게 잘리고 또 어려운 거 많이 겪잖아요. 어떻게 살아남을지, 어떻게 큰 충격이 왔을 때 내가 살아남을 거를 미리 대처해 놓으셔야 합니다. 저는 공영 멸종을 보면서 놀랍기도 하고 2학년 동안 했던 게 아마 이 충돌이 없었으면 아마도 공룡으로부터 발전한 어떤 파충류 인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긴 했어요. 공룡 중에서 뇌영향이 큰 놈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충격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게 교회에 이런 충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무조건 반대하고 거부하면 안 돼요. 그렇게 당해도 쌀짓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좀 깨끗하고 좋은 교회로 남기를 노력하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시겠습니다.